이분은요, 남성이시고요. 나이는 30살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고혈압약, 아테누롤이라는 고혈압약, 그리고 고지혈증약, 이지트롤, 이걸 복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 안이면 틀림없이 프로페시아, 이거 탈모 치료제인 것 같은데요. 프로페시아를 복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은 이제 곧 뭐 아이를 가지게 될 때 정자에 이상이 생길 것을 염려해서 이 처방해준 선생님께 이 고혈압 약과 고지혈증약 계속 복용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지만 이게 확답을 내려주시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지는 않았는데 걱정이 돼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180cm, 80kg 정도. 근데 대사증후군, 그다음에 운동, 식단 관리하라 이렇게 병원에 충고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프로페시아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정자에? 우선은 프로페시아는 그 탈모 치료제긴 하지만 이런 항남성 호르몬제 성분이기 때문에요. 당장은 그 임신을 준비하신다 그러면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혈압약이랑 지금 고지혈증 약도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자의 뭔가 그 수나 아니면 운동성 같은 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일부 보고에서는 고혈압약이 그런 것들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들이거든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은. 그래서 그 정도가 얼마이고 얼마나 잘 조절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의 위험성과 항상 그 득이 되는 정도가 비교를 해서 뭐가 더 중요하겠느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정보만 갖고는 사실은 끊어라 말라를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프로페시아는 사실 뭐 발기부전의 부작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기능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을 안 먹고 운동하고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게 걱정이 되면 이런 걱정할 시간에 뛰어라. 네, 운동해라. 예, 네. 식단 관리, 운동 이런 처방 받았다고. 이분 지금 30살이시라는데 고혈압약하고 고지혈증약. 고지혈증약 드시는 거 보면 약간 비만이실 것 같죠? 그런데 드시죠? 180에 80kg이면 그냥 건장한? 풍채 좋다. 네. 사람 건장하다. 요 정도지. 좀 너무 나가는데 이런 정도까지는 아닐 그래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긴 해요. 아직 네. 나이도 훨씬 젊고. 비만 지수가 몇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180에 80이면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다 진짜. 나이가 이렇게 아직 젊은데 그리고 몸무게도 생각보다는 적게 나가시는데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런 진단을 받으셨대요. 이런 것도 하나요? 24.6군데요? 지금 그렇게 그래서 많이 나지 않죠. 임신 전에 가장 적절한 체중량 지수는 20에서 25 사이거든요. 그렇기 안에 때문에 들어가시는데. 24 정도라면 지금 과체중에 해당되시는 상태고요. 사실은 비만 지수가 1 정도 올라갈 때마다 불임의 가능성이 퍼센트가 소량이나마 올라갑니다. 3% 정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일수록 뭔가 임신의 가능성 떨어져서 뭔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건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하거든요. 물론 네. 저체중일 때도 임신의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 유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하나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이분 남성분이시거든요. 여성의 비만이나 여성의 그 저체중이 임신이나 뭐 이런 것에 악영향을 준다, 영향이 좀 크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남성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래서 이 기존에 연구가 있습니다. 500명의 정자를 분석했더니만 비만일수록 임신하기 적절한 수준 이하로 정자수가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남성의 적정 체중도 중요하다는 건 이미 밝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임신 전에 남성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되게 관심을 갖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우선은 기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1년 정도 전부터는 몸 관리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 논문을 좀 가져오긴 했는데 1940년도에 세계 남성 평균 정자수가 1ml당 1억 1천 마리였대요. 1940년대. 예. 근데 90년도에는 네. 평균 6천 마리로 거의 50% 감소했대요. 그럼 지금은 더 적겠네요? 예. 런던에 있는 사람은 10년 만에 또 2분의 1로 줄었대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환경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결국
인류 멸망으로 가나요? 아니 너무 속도가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감소하는 속도가. 그래서 환경의 요소가 되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몸의 컨디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논문의 서두에서 이거를 꺼낸 것 같긴 한데요.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 엄청난데요? 그래서 이런 남성들의 발기 능력이나 성기능 그리고 정자의 건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 우선은 발기 부전이나 이런 성기능의 감소에 80% 정도가 신체적인 원인이고 20% 정도가 정신적인 원인이라고 하네요. 근데 신혼부들은 정신적인 원인이 훨씬 더 올라가서요. 그 스트레스가 뭐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신체와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고안을 따뜻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시원하게 둬야 되나요? 예, 그래야지 정자를 생산하는데 유리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온열 방석 이런 거 안 되겠네요, 남성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기온이 높은 작업 환경에 있는 소방관이나 제빵사, 트럭 운전사 이런 분들이 임신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업적인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 또는 납이나 화학물질 같은 거에 노출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더욱이 좀 더 그 임신 전에 건강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쩌다 보니 이분의 사연에서 남성 난임 예방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정보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예, 그리고 남성의 연령도 되게 중요한 팩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20, 30대보다 40대가 넘어가면 성숙한 정자의 수가 50%가 감소한다고 돼요. 우와. 저는 옛날 사람인가 봐요. 아직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임신에 관한 한 여성의 나이, 여성의 뭐 비만 정도 이게 훨씬 더 큰 팩터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신 교수님 그 논문 자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남성도 똑같이 비만의 정도, 그다음에 남성의 나이 여러 가지가 이 남성의 임신 가능성, 그러니까 남성이 임신을 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근데 적정 체중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라고 했는데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 여기서도 하지 말아야 될 운동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자전거 타기. 너무 장시간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아, 고환에 좀 압박을 예, 주니까. 압박도 주고 혈류에 장애도 주고 또 온도를 높일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타더라도 조금은 내렸다 탔다 반복해서 쉬는 시간을 줘야 된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노적기, 런닝머신 장시간 하는 거, 실내에서의 조깅도 조금은 자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깅도? 예, 고환의 온도를 높인다고 하네요. 아, 원래, 달리면서 마찰을 일으켜서 원래 그럴까? 고환은 참 신기한 구조예요. 그 고환이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몸 중앙에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요. 네. 추우면 이게 그 온도에 따라서 그 고환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고환의 온도는 몸에 얼마나 붙어서 열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을 하거든요. 참 인체의 신비인 것 신비죠. 같아요. 예. 네. 근데 갈수록 따뜻해지게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차갑게 하는 게 맞고요. 그 여성과 남성의 그 불임 관련된 원인 비중이 옛날에 여성이 높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말씀드렸던 6대 거죠? 4 정도로 예.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같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군요. 여성분들의 뭐 난임의 원인을 뭐 여성분들이 뭐 많이 지고 갔었는데 옛날에는. 예전에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환경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환경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먹는 음식물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먹던 야채류와 그런 것들이 있던 좋은 원소들 있잖아요. 네. 필수 원소들이 10년, 20년 전보다 반도 안 됩니다. 채소에. 똑같은 채소를 먹어도요? 똑같은 채소, 똑같은 그램당 그 안에 있는 단위, 미네랄부터 여러 가지 미세 원소들, 필요 원소들의 양이 많이 줄었대요. 같은 채소를 같은 양을 먹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훨씬 적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거죠. 예. 어떻게 그거는 농경적으로 최대한 빨리 자라게끔 하고 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부터 섭취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먹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계속 보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고요. 좋은 거 먹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난임을 유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음식 어떤 걸 먹어야 되냐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탄수화물도 정제되지 않은 혈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먹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 현밀, 호밀빵, 뭐 혼합 잡곡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튼 거친 음식들을 예. 좀 먹어야겠네. 단백질 섭취도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충분한 고기나 가금류, 해산물, 달걀, 유제품, 콩류 이런 것들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고 네. 그 중에서도 카르니틴이나 아르기닌 이런 것들이 정자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단백질 잘 섭취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비타민이나 무기질, 미량 원소에는 오메가 3, 6, 9 이런 것들을 골고루 드셔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래서 견과류나 이런 것들도 좀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원래 우리 남성 건강할 때 토마토 얘기하죠. 라이코펜. 아유. 그래서 토마토를 하루에 2개 먹으면 좋다고 되어 그것도 있습니다. 익혀 먹으라고 네. 뭐 맨날 얘기하죠. 기름도 곁들여서 아유, 먹으라고. 뭐, 네.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예전은 아기를 가질 때 막 2씩, 3씩, 많으면 4, 5씩 그렇게 가졌지만 지금은 뭐 많아봤자 한둘이잖아요. 대부분은 1명, 외동이들 가지니까 아기 1명을 갖는데 그 소중함이 여럿 가질 때보다 더 신경도 많이 쓰고 뭐 날짜도 잘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엄마의 몸뿐만이 아니라 아빠의 몸도 제일 정갈하고 가장 기능이 좋을 때 그때 두 분이서 이렇게 잘 열심히 노력하셔서 아기를 가져야 또 한둘밖에 안 나는 아기 건강하고 예쁘게 또 똑똑하게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연 주신 분 지금 30 되셨는데 이제 아기 생길 거 걱정해서 이렇게 저렇게 몸 이제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전이랑 좀 다르니까 아기 갖는 그런 마음들이. 저는 이분이 약을 복용하면서 아이를 가져도 될까요? 물어봤잖아요. 시간만큼 중요한 팩터는 없습니다. 시간?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악화되니까 최대한 빨리 갖는 게 좋다. 가지실 거면. 갈수록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갈수록 어렵다. 근데 요즘 사람들 이 지금 30 보내주신 분은 빠른 거예요. 30대 중반까지 결혼 안 한 남성분들, 여성분들 정말 많잖아요. 이분도 결혼하셨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어디 봅시다. 가만 보면 아직 안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진짜네? 듭니다. 오. 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예정을 하고 계시겠죠. 뭐 결혼을 그러실 하셨다거나 수는 있죠. 하실 예정이거나 아니면 뭐 언제 뭐 날을 받아 놨다거나 뭐 이렇게 되셨겠죠. 아무튼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 혈압약을 먹지 말라고는 못하겠지만 네. 우선은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 술, 담배 이런 거 끊고 스트레스 최소한 받고 그다음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약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그렇게 컨디션 만드시고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준비해서 좋은 예쁜 아기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대사증후군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해서 몸 상태 괜찮아지면 완치가 가능한가요? 네. 네. 근데 두 분 다 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세요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뭔 말이죠? 보통 끊고 나서 또 다시 관리가 안 돼가지고 또 악화되는데 안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쭉 그냥 편한 약이니까 초기에 쓰는 약이니까 편하게 드세요. 쭉 드세요라고 얘기하시는 의사분들도 많아요. 정말 관리 잘할 거면 완치시켜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예. 없지는 않지만. 근데 대사증후군 자체가 중요한 거는 하여튼간에 모든 기인은 복부 비만에서 기인돼서 대사증후군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심내 혈관 질환으로 가서 사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정도에서 미리 예방하고 되돌리자라는 취지에서 대사증후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가능성이 많고 노력하면 충분히 정상 상태로 돌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이 젊잖아요. 가능할 그럼 것 같아요. 30인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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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 주신 박모모님, 네, 파이팅입니다. 열심히 운동 또 식단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쁜 아기까지 가지실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